안녕하세요. 이웃집 화가 권영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그 그림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그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10년 단위로 주기로 바뀌게 돼요. 저도 모르게 지금 그림 그린 지가 한 40년, 50년 된다고 볼 때 10년마다 뒤돌아보면은 바뀌게 되는데, 우선 처음에 제가 그린 것은 무언가 홀리는데 닮게 그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최대의 목적이었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튤립을 그려라. 그래서 시골에 자란 학생이 튤립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튤립이 어떻게 생겼냐고 해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서울로 효자동에 서울로다가 청국민학교라는 데로 공부를 하라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집에 친구 아버님께서 화가이셔가지고 그 옛날에 그 풍경화 앞에 비원이나 경복궁 이런 데 그린 거에 매료가 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그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은 그러니까 사실부터 저는 닮게 그리고자 하는 걸 했고, 지금 현재는 그림이 뒤에 일부에도 보이시겠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이 창의력 있게 자기 개성으로서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그림인데, 어린 마음엔 무조건 닮게 그리는 표현이 있어서, 오늘은 앞으로 그 다음 단계 중간 과정과 마지막 과정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처음 10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10대에 그리게 되던 그 사실화를 제가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나 사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표현, 대상을 담게 하고자 하는 대상력이라고 할까? 또 색감을 잘 다루어서 하는 능력, 또 그것을 구성한다고 할까? 배열해서 위치를 정하고 구도를 잡는 거겠죠.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관건이었었는데, 사실화에는 정물화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은 아마 그 대상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정물 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즐겨 그리던 이런 요 석류 같은 거를 하나 그리는데, 우선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재료가
수채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유화를 할 겁니다. 유화면은 유화라는 건 뭐냐면은 물감을 안료를 기름에 개서 그것이 게 유화고, 뭐 아크릴은 이제 수성 바인더를 써서 안료를 써서 하는 것이 아크릴인데, 요즘 아크릴 작업을 하지만은 이제 유화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 물감의 특성을 잘 알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스케치도 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냥 그대로 스케치를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정모를 뭐 똑같이 그 크기에 그려도 되겠지만, 제가 이 큰 화면을 오늘 선택했는데 화면에 좀 크게 잡도록 하죠. 어떻게 그리는가, 어떤 이 화면에 나름대로의 그 머릿속에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 똑같이 대략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나 이렇게 잡아보죠. 석류. 이렇게 뭐 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지는 않을 그러지는 않은데, 자, 우선 유화는 단번에 그릴 수도 있지만은 이 마르는 과정과 그 위에 덧붙이는 과정, 또 그런 여러 층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간상으로서는 아마 그런 것을 오랫동안 되풀이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해서 좀 그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 유화는 이 기름의 종류가 크게 나누어서 이제 좀 끈적끈적하고 윤기도 나고 오랫동안 마르는 그 기름이 있고, 이제 뭐 아마유라고 그러죠. 린시드 오일, 그 다음에 텔레방틴이라고도 하는데 테레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솔향기가 나는데, 그 기름은 드라이하고 빨리 건조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같이 섞어서 쓰는, 그 그림의 특성에 따라서 요즘엔 그림의 물감 기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썼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은 뭐 다양한 더 뽀삐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모든 그림은 그 그림에 맞는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런데 너무 어떤 틀에 박혀서 꼭 그림을 그리시지 않아도 물감도 만들어 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메이드되어 있는 물감을 쓰지만은 저희나 이제 우리 그 1세대 서양 화가들은 물감이 귀했을 당시에 만들어 쓰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서양에서 제가 이제 한 20대 중반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파리에 이제 국립미술대학이라는 데를 입학하게 되면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물감을 다 만들었습니다. 유화를. 그러니까 유화를 그 물감 가루를 안료를 기름에 돌판에서 개서
물감을 만들 때 이미 어떤 사람은 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물감이 엷고 되고 하는 데 따라서 표현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자기 개성이 나타나는데 어떤 물감은 뭐를 쓰지 마라, 뭐를 하라 하는 규제와 그런 데서는 그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 재료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걸 그리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고지 그것이 미술 재료만 아니래도 다른 거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물감이 이제 질이 좋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발색이나 이런 그 색깔의 변화도 적고 또한 그리기에 어떤 적합한 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쓰겠죠. 그러니까 유화는 보통 대부분이 옛날 그 고전 시대 그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이제 밝게 그리는 게 보통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두운 거에서 밝게 나오려면 유화는 그 마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함축해서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사실화를 그릴 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컬러나 어떤 물체가 화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 그 개체와 다른 공간과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구도도 중요하고 색깔도 컬러도 중요하고 형태 볼륨감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 사진처럼 똑같이는 안 돼도 그 실제 물체하고 똑같은 색이 꼭 돼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색깔을 컬러를 칠할 수 있고 형태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변화되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칠하는데 이것을 사진처럼 그린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저는 외람 때 말씀이지만 어렸을 때 많은 그 과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못 그릴 건 저는 없어요. 쉽게 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데상을 하고 할 때 석고 데상을 하던 인체 데상을 할 때 제일 흠모했고 존경했고 신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태리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하는 미켈란젤로. 저는 지금도 정말 사실화를 하면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몇백 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3대 화가 중에 뭐 라파엘로인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그 미켈란젤로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의 정말 저의 롤 모델 같은 꿈 같은 그런 분이지.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실제로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싶어서 유럽 여행길에 문화사절전으로 갔던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예를 들면 사실을 표현하는 그 형체와 그런 어떤 능력이 뛰어나죠. 그분이 했던 조각 같은 걸 보면 그 돌 속에서 돌 덩어리에서 이렇게 아련하게 어떤 형체가 드러나듯이 지금 봐도 참 현대적인 것 같은 게 어느 부분은 표현하고 나머지는 돌덩어리를 그대로 놔둔 어떤 꿈에서 뭐 영롱하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작품 같은. 그러니까 이 몇백 년이 지나도 현대에 요즘의 장르가 여러 가지 사실화 장르도 있지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저는 감히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작가가 없다고 봐요. 아마 그러나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시대와 변화에 따라서 예술의 폭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 시대에 또 다른 표현력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거지 어떤 잣대를 한 부분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분은 이미 저는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림을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에 망설이시고 하는데 이런 사실적인 그림에는 뭐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라는 게 꼭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야만이 그림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 하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은사님을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작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찾아서 저보다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중에 찾은 분이 신자 영자 헌, 신영헌 화백이라고 지금은 작고하시고 안 계시지만 저한테는 10대에 제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예술에 가는 어떤 모델도 되고 그분의 정말 사사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이 그것을 모사하고 답습하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거가 저희 또 하나의 스승이었었어요. 그것이 저에겐 큰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림 길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어떠한 길이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창의력을 잘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자기의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 한 예술가의 꿈이에요.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기초가 없이도 돼요. 그 말에 어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 좋아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일단 부닥치다 보면 제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또 많은 좋은 작품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그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 일주일에 하루는 화랑가를 돌아요. 화랑가를 돌면은 그 당시에 이 어느 화랑이 어느 작가가 좋은지 그렇게 제가 잘 구분이 가겠습니까마는 많이 다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좋은 화랑이나 좋은 작가군이 전시하는 데를 좁히고 좁혀서 나중에는 이제 몇 개의 화랑만 다니죠. 그 파리라는 데는 그만큼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예술의 그 어떤 꿈을 안고 온 학생이나 작가분들이 많아서 그 블란서라는 곳은 작가가 탄생하기에 아주 알맞은 온도,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그 말은 자기가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좋은 미술관도 많고 역사적인 그 그림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작품들을 어떤 장르건 여러 가지에 좋아하는 그 층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응원도 해주고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만 빠지지 않고 또한 뭐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유명하게 그런 작가들도 있지만은 뭐 자기 능력에 맞게 또 그 수준에 맞게 그런 작품도 거래가 되면서 작가들이 각자 다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리라는 데는 그러한 매력이 있죠. 장점이. 물론 그림을 그리면 꼭 붓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어떤 붓이다, 유화붓이다. 그런 고정관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붓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물감을 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좋은 도구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나이프도 쓰는 경우도 있고 손도 저처럼 이렇게 가끔은 표현하는 그
그 기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이 붓도 붓 종류에도 제가 쓰는 지금 이 붓은 유화붓이 아니라 아크릴 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드럽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화할 때는 당연히 유화붓을 써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도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할 때는 왜 그랬는지 그냥 유화하면 유화붓을 써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부드러운 붓을 쓰고 조금 더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구도를 잡고 칼라 군도 크게 가다가 또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좀 밑바탕도 칠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반사되는 어떤 부분에 물체가 이제 좀 자, 석류는 이런 정도 넣고 이제 제가 이 공간에 그림은 역시 그 하나를 그리는 거지만 이 화폭에 이 물체가 들어가고 또 다른 물체가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서 하나의 화폭을 완성시키는 게 그림이니까 이제 또 모가도 하나 이렇게 이 모가 같은 것은 굉장히 못생겼지만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오묘한 그 형태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컬러하고 또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정물을 할 때 많이 그렸던 거. 그리고 우리 한참 선배 화가님들이 그 당시에는 풍경화, 정물화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리신 걸 보면은,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도자기 같은 거. 그 어린 마음에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 감사드리는 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공부를 했고 또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교육에서 또 다른 조건에서 정말 더 좋은 예술가가 더 되는데 하나의 뭐 기여가 되면 더 좋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우리가 받던 교육보다는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모과를 하나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막 그리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위치를 하나 제가 형태를 아주 잘생긴 모가, 그건 여기에 위치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잡고, 이제 컬러 색감은 이렇게 많이 물감을 다루다 보면은 감각적으로 색깔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컬러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그 어머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할 때 양념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어떤 요즘에는 레시피가 있어서 하지만은 정말로 이 손맛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오랜 경험에서 툭 집어넣는 소금과 그 집어넣는 양념이 그 어떤 레시피가 줘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맛을 내듯이, 이것은 많은 그 나름대로의 그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죠. 모가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이 두 물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가 잎이 아직 있으니까 모가 잎을 하나 그리죠. 이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미술대회에 나갔지만 갓 20살이 됐을 때 그 한국에서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는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 그럴까요? 그 구상 계열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추상 계열의 화가분들이 단체를 형성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입상을 해야 쉽게 얘기하면 화가의 입문길에 들어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석초전 그 전시장에서 공모전을 할 때 구상전에 제가 19살 때 작품을 낸 쉽게 하면 첫 작품이죠. 축이라는 제목의 그 지금 이런 사실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반추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 축이라는 그림을 출품을 하면서 제가 만 19인가 할 때 나이를 27살로 제가 원서에는 소견했어요. 왜? 그 어린 마음에 나이가 적으면 안 뽑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출품을 하고 발표장에 갔는데 제 이름이 입선에도 없고 특선에도 없고 우위를 보는데 제가 동상 그 당시는 이제 금운동이가 이제 3등상을 한 거죠. 그래서 상금도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꽤 많은데 그걸 탔어요. 그 작품이 널뛰기라고 할까요? 그 널뛰기 하면서 그 방패연 그 날리는 연두 그리고 태극기도 집어넣고 새도 집어넣고 과일 이고 가는 여자도 집어넣고 이래서 그 하나의 오버랩 되게 해서 어떤 추상화 비슷하게 형상을 그린 건데 그 작품이 좋다기보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성인 무대에 냈는데 입선이 아니라 그 3등상을 탄 그 놀라움에 제가 맨발을 벗고 제가 찾아간 것이 제 스승이에요. 비 오는 날. 그 신발을 벗어들고 버스 타고 어떻게 보면 좀 어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청년 시절에 그 즐거움을 함께 스승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달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자, 이제 이렇게 성류도 하나 그리고 모가 하나 그렸는데 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놓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제 마음이 여기 하나 놓는 것보다 이제 뭐 하나를 더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가를 하나를 더 넣을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깨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또 그런 것도 염두해 두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하나 그렸어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많죠.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뭐 힘들었다고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가 불충분해서 고민을 하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찾고 그거에 대응하는 없으면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고 또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었다 그럴까? 자, 그러면은 모가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그림자도 그려야 되고 배경도 그려야 되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화면에 뭐 배경을 한다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뭐 그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화면을 일반 사실 구상에서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다른 느낌을, 다른 세계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그 종물화하고는 오늘 제가 한 그림은 좀 그 사실적인 그림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화를 하고 또 그 변형시켜서 반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표현 능력도 나름대로 갖춘다고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의 자산이지만 모든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내 순수한 그런 표현 능력이 부족해도 그 자체로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시작을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러한 변화되는 또 다른 세계를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보시고 몇 차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한 화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은 다행입니다.